어떤 그런 화려한 부분들이 있고 또 독특한 부분들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아이 대표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퓨처 밸류의 윤기봉 대표님 모시고 중국에서 화장품으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마스크팩 가지고 현재 200만 장 넘게 파셨습니다. 요즘 같이 화장품 어려울 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귀한 분을 옆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퓨처밸류 윤기봉 대표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은 머리가 까만데 저는 하얗죠. 야, 완전히 이게 흑백이 나눠지는 거죠? 네, 흑백이 대조가 되고. 네. 네. 그 요즘에 화장품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네. 200만 장이나 파셨단 말이에요? 야, 이게 신화 같은 스토리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수치가 나와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처음 출발은 사실은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거든요. 1년에 한 3만 장만 팔아도 네. 대박이겠다. 그런 아주 작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200만 장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상세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여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현재 200만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거의 플레이도 안 하고 계신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파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200만 장 좀 이상이 되는데 중국에서가 거의 한 7, 80만 장, 7, 80% 정도가 중국에서 판매가 됐고요. 네, 네. 그리고 기타 한 14개국에서 나머지 20, 30%가 소화가 됐습니다. 아니 14개국이요? 네, 현재 총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에 판매가 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뭐 일본, 뭐 동남아 쪽도 여러 나라들이 있고요. 미국 그리고 캐나다 등 서구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체험단 하고 있는데 꼭 신청하세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잘 나가는 브랜드라는 건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다른 방식하고 좀 틀리게 파신다고 들었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방식일 텐데요. 저희도 처음 접근할 때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프라인으로 도매나 소매를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2020년도에 발생되고 난 이후에 그 오프라인의 어떤 판매 방식들은 전혀 통하지 않고 전시회나 여러 기타 오프라인 방식의 홍보 방식들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방법이 뭘까? 결국엔 온라인, 모바일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답이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인플루언서나 왕홍을 통한 홍보 판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그만큼 리소스도 적게 들어간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저도 전시회 2014년부터 17년까지 그죠? 네. 전국 전시회, 중국 모든 전시회 저 다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왕홍 마케팅하러 다 돌아다녔으니까 그랬었군요. 근데 자 모바일하고 온라인 어쨌든 뭐 중국은 온라인 이꼬르 모바일이니까 인플루언서, 왕홍 그리고 이런 방식의 접근 방식이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실은. 네. 근데 그걸 해서 그렇게 성공했던 사례를 잘 못 봤는데 대표님은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이거를? 네, 사실 뭐 특별한 노하우를 제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트너. 예, 그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과 또 미국, 캐나다 등 그 파트너들을 잘 만났고 그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 제품들이 현지에서 제대로 유통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좀 틀을 좀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판매에 대한 아이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아이템이 왕홍 판매를 하면 다 잘 되느냐, 그리고 혹은 뭐 대기업 혹은 유명한 제품이면 다 잘 되느냐, 그건 꼭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소비자, 고객의 입장에서 그 제품이 얼마만큼 어필하고 있고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내가 찾는 그런 제품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돼야 된다.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한 런칭한 넥마스크는 굉장히 틈새 상품이었고 그 틈새 상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기업 제품이 아니잖아요. 작은 중소 브랜드 제품이잖아요. 그게 특이성을 가지면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홍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기한 제품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좀 바라봤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의 특성상 제품의 어떤 그런 화려한 부분들이 있고 또 독특한 부분들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원래 왕홍 방송할 때 가장 이제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좀 찾잖아요. 그거에 딱 맞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어떤 제품을 팔 때 그 시장, 그 나라나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제품이 뭘까? 우리가 아직 놓치고 있는 그런 틈새 상품은 뭘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남들은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이 얼굴 영역에서의 가장 또 이 목이라고 하는 그 부위를 저희가 좀 타겟으로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왕홍들 입장에서는 독특하고 중국인들 어떤 성격에 좀 잘 부합하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왕홍도 뭐 제품을 뭐 신처럼 파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던가요? 왕홍이 방송한 데서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저희도 중국 파트너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무리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제품도 내가 이거를 어떤 매출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왕홍들도 사실 판매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왕홍 어떤 에이전시나 개별 왕홍에 접근해서 저희가 이 제품을 판매를 대행을 맡기는 것도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품을 소개한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채택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어떤 커뮤니티 채널 같은 샤오홍수 같은 커뮤니티 채널에 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저희가 가망 어떤 왕홍들한테 샘플을 보내주면서 제품을 먼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샘플링해서 테스트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 샘플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이거 판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피드백을 주는 왕홍들을 선별을 해서 실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엄청난 팔로워를 갖고 있는 왕홍을 상대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적은 숫자의 왕홍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좀 갖는 적극적인 사람들을 선별을 했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어떤 매출로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제품에 대한 1차 만족도가 없을 경우에는 판매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왕홍 같은 경우 제품 많이 판매됐지만 반품되는 경우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묻고 싶었거든요. 왕홍 방송 할 때 반품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허수 판매하는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갔고, 그래서 하나를 팔더라도 제대로 팔고 좋은 가격으로 팔고 이제 정찰제로 간 거죠. 절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게는 중국 돈으로 108 위안에 현재도 팔고 있고요. 두 가게 188 위안으로 모든 왕홍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허수 판매보다는 실질 판매가 더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절대 싸지 않고 정찰제로 해서 그때 당시 왕홍할 때만 싸게 팔고 그 이후에는 또 비싸게 팔다가 또 그때만 반짝 싸게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왕방송 할 땐 하더라도 딱 정해놓고 108위안, 188위안 딱 정해놓고 다음에 해도 이 가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유통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정책을 고수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더 많이 팔고 싶으면 가격을 대폭으로 내려서 많이 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후폭풍들이 나중에는 크게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한 번에 뭐 대박 상품을 만드는다는 전략보다 한 계단 한 계단 어떤 신뢰를 쌓아간다는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 그게 시간과 공을 들인 결과 어느 순간에는 왕홍들이 직접 찾아오는 그런 결과들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찾아가서 홍보하고 제품 샘플 체험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신뢰가 쌓인 이상부터는 알아서 저희 제품들을 관심을 갖고 나도 팔고 싶다라고 하는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화장품 업계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부러워서 대표님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왕홍들이 할 때는 요즘에 채널도 예전에는 제가 라이브 할 때하고 요즘에 채널도 많이 뭐 바뀌었고 특히 요즘에 틱톡, 중국의 또인
네. 이게 뭐 절대적인 채널이기도 하고 네. 그래도 그거에 맞물려서 또 다른 대형 채널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로 채널은 어디를 하는 건가요? 뭐 익히 아시는 중국의 이제 틱톡이라고 하는 도인 채널에서 주로 네, 많이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도인이 가장 파이서우라고 하는 네, 채널도 잘 되어 있어서 네. 그쪽 채널도 이용하고 있고 기타 저희가 뭐 대형 플랫폼이라고 하는 뭐 징둥, VIP, 티몰, 네, 뭐 네. 타오바오, 핀더더 같은 그런 채널도 같이 입점해서 또 홍보하고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쪽도 라이브를 하죠. 라이브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틱톡하고 파이서우를 파이서하고.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타오바오도 안 하세요? 타오바오 라이브도 안 하시는 거예요? 타오바오도 할 수 있지만 네. 집중하는 채널은 두 개의 채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이야. 제안들은 오고 있습니다. 제안들은? 네. 근데 일부러 그쪽이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미루시는 거예요? 일단 뭐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그게 가장 뭐 효율적이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채널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송을 하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과징으로 보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과징이 아니고요. 정식 인허가 받아서 수출까지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주름 개선 인증까지 중국 의상화가 인증을 받았다고 네, 네. 하던데 그것도 웬만해서는 못 받고 돈도 많이 들어서 대부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대기업 계열들은 좀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요. 중소기업 계열들은 웬만해서는 못 하는 구조인데. 맞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들고요. 비용이 네, 가장 큰 비용도 문제죠. 뭐 시간도. 최소 뭐 1,000만 원에 3,000만 원 정도를 한 품목당 생각을 해야 되고 더구나 시간도 보통 아무리 빨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우와. 공을 들여야 됩니다. 대표님 얼마나 걸렸어요? 개월 수로는? 저희도 대략 한 3개월에서 3,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나온 편인가요? 중국의 현지 파트너가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저희는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더 절감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작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기업을 상대로 어떤 자금이라든가 마케팅 부분으로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이 이런 틈새 상품을 기획을 해서 런칭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빨리 시장에 속도감을 스피드하게 어떤 시장을 침투해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중국이라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결국에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위생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상 유통. 네. 이게 중요하죠. 온 오프라인을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왕홍 라이브 방송을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가 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너뛰고 다른 어떤 편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성공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K뷰티가 굉장히 흥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제품을 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구해달라는 사람이 더 많았었죠. 네.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쵸, 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거든요. 팔아달라고 하더라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장을 뚫어내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제품 한 제품에 공을 들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드시 위생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나라의 합법적인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최고의 접점을 좀 찾아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품에 대한 특징도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걸 중국에 내가 이 제품 만들어서 중국을 타겟팅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셨나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의 도움으로 중국 파트너를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비슷했어요. 그 대표님도 현재는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같은 사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결국은 브랜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었거든요. 2019년도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얘기가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래 터지면서 사라지는데 구체화시켰다? 저희는 오히려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뭐 성공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라면 역발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어떤 제품을 할지? 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고 저희가 그러면 가까운 시장이 저희는 이제 중국으로 유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 시장이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
한 2위가 중국이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네네네. 그래서 중국을 그러면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보고 중국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보자라고 네. 고민하던 차에 처음에는 마스크팩을 생각을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마스크팩. 한참 마스크팩이 예전에 우리가 1, 2 했었죠. 네. 엄청나게 팔렸죠. 네, 네. 그런데 이 마스크팩으로 우리가 경쟁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자문을 해봤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큰 기업들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하나 만든들 그 제품을 알아주겠냐 이거죠. 돈을 뭐 1억, 2억 홍보 마케팅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계속 거듭한 결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공한다는 개념보다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시장이 사이즈가 작은 거를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사이즈가 적은 거. 예. 그러니까 틈새? 사람들이 별로 많이 출시되지 않은 제품 중에서 관심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장의 어떤 마켓 사이즈는 좀 크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출시되지 않은 제품 중에 네. 마켓 사이즈는 적은데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 네, 네. 그래서 야. 저희가 약간 질문을 한 거죠. 얼굴은 그렇게 관리할 품목이 많잖아요. 네, 뭐 네, 네. 마스크팩을 비롯해서 스킨케어들 굉장히 다양한데 네. 목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넥크림 종류들은 나와 있었어요. 크림 목주름 종류. 개선. 네, 네. 네. 그런데 넥크림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대기업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 아이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고 지금도 별로 없잖아요. 아직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최근 들어서 좀 내게 관련된 아이템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잘 된다고 하니까 그죠? 시장을 만드셨네요, 대표님.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시장의 흐름에 탔을 뿐인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목주름에 좀 저희가 주목을 하게 됐죠. 여성의 나이를 판단하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목이나 손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손이나 목을 보면은 저 사람의 나이가 20대다, 30대다, 뭐 50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데. 아닌가요? 그렇구나. 얼굴 같은 경우는 뭐 시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리프팅도 잘 돼 있고. 그러나 이제 목주름을 사실은 뭐 어떤 수술로 뭐 시술로 하기에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네요. 예. 야. 그리고 뭐 손을 뭐 시술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주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목 수술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오. 그래서 다들 관심사는 있지만 네. 그런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위가 어딘가를 봤을 때 사실은 이 목 부분이 가장 사실은 핵심적인 어떤 부위라고 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거를 마케팅을 좀 잘하고 제품을 잘 만들면 그래도 일정 어떤 시장만큼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실은 좀 기대를 좀 했죠. 여러분들 목 마스크 이제 그만 만드세요. 우리 키스 위주로 충분하니까. 네. 그런데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독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어떤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게 그 시장의 어떤 파이를 더 키운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만 걱정했네요. 네. 네, 많이 들어오세요. 네. 제품이 성공하고 말고는 상품성도 있어야겠지만 네. 모든 게 어떤 그 시장의 흐름하고도 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데 너무 앞서가는 제품을 만들게 되면 또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 스킨케어 시장에서 얼굴 이 페이스와 관련된 제품들은 너무나 많이 성숙해진 시장이고 거기서 나올 특이한 제품들이 사실은 많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척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어떤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던 것 같고 거기에 약간 저희가 이제 어쩌면 뭐 트렌드 흐름이라고 할까 그런 흐름들을 조금 더 잘 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부분들은 우리가 대면에서 영업할 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시각적인 어떤 차별화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넥 마스크에 대한 어떤 그 패턴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디자인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고 이거를 착용했을 때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스카프인 줄 알았다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케팅에서 영상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게 되게 중요하게 맡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실제 제품도 이렇게 똑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디자인 그냥 패키지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개봉해서 보시면 이런 검정색 그 원단에다가 이 금박 호일이 섬세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 착용했을 때 느낌이 마치 어떤 초크를 한 것 같은 느낌, 뭐 고급스러운 어떤 머플러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연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하고 그냥 밖에 나가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밖에까지. 네, 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그런 서구 쪽에서는 밖에서 활동성 있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해달라는 요청사항들이 좀 있어요. 아니 한국에서 해주세요. 골프 치러 갈 때. 네. 정확하게.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비주얼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 제품의 본질에 해당하는 기능적인 부분과 그죠? 효과적인 부분에도 저희가 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에 대한 개발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졌어요. 그래서 거의 뭐 6개월 이상을 저희가 제품 테스트를 하고 또 기능성 인증을 받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을 하게 될 중국에 있는 그런 고객들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에 있는 저희 파트너한테도 다 보내주고 샘플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 했고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면서 이 제품의 특징인 제품의 어떤 밀착력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제형으로서의 쫀득한 느낌, 그리고 어떤 기능성 인증받는 부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인증받는 그런 모든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은 저희가 시간과 공을 들이면서 우리가 공을 들였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우리가 어떤 대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팔 수 있겠다. 그런 뭐 나름 그런 자신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첫 출발은 사실은 1년에 한 3만 장 팔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작은 사실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1년에 3만 장도 많은데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제품이 제 스스로는 뭐 만족감 있게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고객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보통 제품 출시하면 바로 매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죠? 어떻게든 빨리 팔아서 어떻게든 빨리 회수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빨리. 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바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빨리 가려면 또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또 체크 못하는 부분들 많아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결과를 못 얻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어떤 대박을 만드는 그런 접근법보다는 쉽게 말해서 이 브랜드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좀 밟아 나가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파트너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중국 파트너에게 뭐 지금까지도 뭐 1년에 얼마를 팔아야 된다. 그 매출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뭐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그 오프라인 그런 전시회들을 중국 전시회들을 직접 참가를 하셨고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거 쉽지 않은데, 그죠? 홍보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시도한 끝에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접목을 하면서 판매량이 좀 늘어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믿어주면 저희는 이렇게 쭉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그것도 되게 중요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파트너 입장에선 자기가 투자했을 때 네. 이게 내가 열심히 투자했는데 그죠? 땀만 먹을까? 항상 우리가 중국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 그 네. 소리를 가장 먼저 듣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중국 여러 채널들도 있었지만 중국 저희 파트너가 있는 한 저희는 모든 것들을 중국 파트너랑 상의를 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권한을 저희가 다 위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철저히 막아줬고 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파트너와의 신뢰도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저희가 저희만의 생각으로 만들진 않고 그 시장에 쓸 고객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샘플 테스트를 굉장히 여러 차례 했고요. 그게 현지 파트너 대표가
그런 어떤 중간 역할들을 좀 해준 거죠. 그럼 파트너분들은 사실 제품 런칭할 때부터 참여를 하신 거네요. 그럼요. 모든 제품 기획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모든 과정들을 서로 컨펌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였던 게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내가 막 만들어 놓고 네. 내가 잘 만들었으니까 잘 팔아봐. 네, 대부분 그렇게 접근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정말 혹시 진짜 화장품을 중국에 런칭하신 분 계시면 처음부터 상품을 중국 시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네. 참여하고 그래야 신뢰도도 쌓이고.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또 피부의 어떤 그런 피부도 다 제각각이거든요. 뭐 남쪽으로 갈수록 약간 습한 또 기후가 많고 위로 갈수록 좀 더 건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전체 시장을 다 한 가지 제품으로 만족을 시키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팔고자 하는 그 타겟 마켓을 잘 연구를 하고 그거에 맞는 제품들을 사실을 접근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시장을 잡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통하는 제품이니까 중국에서 통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네. 옛날에 그죠? 그래서 저희는 접근법을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현재 중국에서 유통하고 판매를 할 우리 그 파트너한테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해줬고 그 대표를 통해서 중국 시장 정보를 많이 듣고 또 여러 번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또 판매 가격이나 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물론 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주지만 이것들을 여러 가지 소비자 조사를 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됐던 거예요. 가격 결정도? 네, 모든 것들을요. 야. 왜냐면 그래야지 진짜 파트너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잘 만들어 놓고 알아서 팔아주세요 이거 하는 거는 물론 제품을 개발하는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은 나겠지만 이거는 성공 확률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마 많은 그래도 브랜드사들이 잘 하시겠지만 실제 이걸 사용하게 될 고객의 입장에서 다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제품을 개발을 한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광군제 할 때 한국의 마스크팩이 1, 2, 3이었었어요. 짧은 경험이지만 조언을 드린다면 혼자서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파트너를 어떻게든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파트너. 반드시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돼요. 나쁜 파트너 만나면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반드시 만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파트너와 굉장히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면 좋습니다. 모든 기획이나 개발 과정들을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통 관점에 있어서는 그 가격에 대한 그 정책들을 아주 그 세밀하게 잘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판매되는 그런 가격대들과 또 특정 어떤 프로모션 아주 크게 행사해야 될 경우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가지고 유통 파트너들을 통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유통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를 유통하다 보면 어떤 또 회사들은 더 많이 팔고 싶은 욕심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시장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던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장의 표준가가 돼버려요. 이게 표준가가 된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격을 올릴 수 없고 그게 바로 시장의 유통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 유통 라인들이 있는데 한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라인들도 동일한 조건들을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통에 있어서는 믿을 만한 그 파트너를 잘 잡는 게 중요하고 그게 총판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뭐 벤더를 통해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든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브랜드를 유지하기가 좀 유리하다. 앞으로의 이 전략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브랜드를 시작할 때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그런 미션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앞으로 이 브랜드가 제대로 시장에 안착하고 또 성인이 되기까지 성공할 때까지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이거를 뒷바라지를 잘 해줘야겠죠. 마치 부모님처럼 큰 틀에서 저는 브랜드를 성공을 시키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고 그리고 이 브랜드가 여러 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브랜드를 통해서 또 좋은 어떤 영감을 받고 또 모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또 아름다워지시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이 신뢰가 있는 회사, 이 퓨처밸리라는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회사다. 같이 했을 때 뭔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회사라는 그런 인상을 줬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셀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아마 더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고로 저희는 우리 대표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창업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셀러 체험단이나 또는 셀러들이 직접 자기 고객들 대상으로 체험단을 유치해서 브랜딩하는 걸 저희가 반강제로 대표님한테 독점받아서 준비를 런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수준 높은 대표님들을 한번 모셨으니까 이대로 안 끝내고 시리즈로 제가 윤 대표님하고 우리 화장품에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이 밟아가는 그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네. 뭐 네. 제가 갖고 있는 뭐 노하우가 있다면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이렇게 협력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하우를 감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노하우를 자꾸 이렇게 밖으로 꺼내고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좋은 영감을 얻고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네.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도 되게 대표님 말씀에 참조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또 저는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위탁 판매는 과정일 뿐이고 대표님처럼 결국은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브랜딩 했던 분들의 노하우를 견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 또한 대표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셀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해드리면 조금 더 어떤 실제적인 어떤 간접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공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윤 대표님한테 연락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요 영상 하단에 저희 연락처 넘겨놨을 테니까 연락 주시고 그리고 대표님 초빙해서 또 좋은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을 대표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는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